먼저 이제 이론이 필요하겠죠, 이론. 이론에서 저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반을 개설하겠습니다. 기본반은 생물을 아예 편입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.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뭐 고등학교 수준부터 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고등학교보다는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일반 생물학인데 고등학교랑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. 저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출을 분석해보면 기출의 한 70%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걸로 다 커버 가능하다. 모든 시험이 다 그래. 너무 어렵게 되면 이제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공부를 안 하지. 그래서 전체 문제 중에 대부분은 그냥 아주 좀 쉬운, 난이도가 좀 평이한 이런 문제들로 돼 있고, 한 70%가 그렇고, 나머지 30%는 이제 공부를 진짜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게 좀 차별성이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.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이렇게 다 맞을 수 있는 만큼 하잖아요. 좀 기억이 잘 안 나.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해봐. 한 100만 단어를 하루 만에 외운다고 생각해봐. 다 외웠어. 그 다음 시험을 봤어. 아예 모르는 뭐 라틴어를 공부했다고 해봐. 그러면 하나 맞추기도 어려울 거야. 100만 개가 너무 혼재돼 있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날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개의 라틴어를 외우고 내일 그 중에 10개를 시험 본다고 하면 공부할 때도 이미 자세가 여기서 10개는 10%는 무조건 나와 하니까 집중도 훨씬 높고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암기가 잘 될 거야. 아마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9개, 10개를 맞겠죠. 그렇게 생각해. 그래서 기본반 내용을 공부할 때는 그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. 내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, 시험에 잘 나올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만든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해. 모든 시험은 다 커버할 수 없지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. 그래서 요거를 공부할 때는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습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.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. 여러분들 암기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봤어? 암기는 머릿속에 뭔가 자기가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체계에 아는 거에다 새로운 내용을 갖다 붙였을 때 이 새로운 내용들이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잘 남게 되거든요. 그걸 이용하는 거야.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켜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래야 나머지 나중에 배우는 이런 내용들도 머릿속에 잘 달라붙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돼.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나는 한 1년 정도 생물 공부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.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남들 앞에 서서 내가 1년 동안 생물을 이렇게 배웠는데 생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아무것도 안 보고 말할 수 있으면 구조화가 잘 된 사람이야. 그게 안 된다면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달달달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강의는 제가 16일 정도 와서 찍을 거야. 한 번에 한 3회차 정도씩 찍을 거거든요. 그래서 총 48회차의 강의가 될 거고 48회라고 하는 건 약 48시간의 강의가 되겠습니다. 한 회차당 약 1시간 정도의 강의가 될 거예요. 50분에서 한 1시간 10분 사이일 건데 정확히 1시간이 아니라 그 정도기 때문에 약 48시간의 강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늦게 시작하는 학생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기본반의 내용을 꼭 공부하시고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핵심 생물학의 강의로 넘어갔으면 좋겠다. 자, 기본반의 내용은 모든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학교 1학년의 교재인 캠벨을 기반으로 할 건데 캠벨 생물학이라고 1학년 때 배우는 생물학 책이 있어.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할 건데 핵심 생물하고 간다고 해서 그 책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할 거야. 항상 왜냐면 시험에 뭐 나오는지를 잘 분석을 해보면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편입생물학은 대학교 한 2학년 학생들 이 공부하는 내용이야. 보통 2학년까지는 이제 기본 내용 배우고 3학년, 4학년 때 전공을 배우기 때문에 편입생물학의 내용을 보면 뭐 범위는 넓을 수 있지만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전공 서적을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반 생물학 캠벨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전공 서적이 다루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는 있어.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쉬운 내용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캠벨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전체를 다 맞추려면 아주 자세한 내용들도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.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공서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 시험에 필요한 전공서적의 내용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붙일 거야. 그래서 핵심 생물학을 만들 겁니다. 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하면 모든 편입을 다 할 수 있고. 저도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갖다 붙일 거야. 그러면 공부하다가
너무 양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 근데 그래서 제가 기본반을 하는 거야. 그래도 나는 이 70% 내용을 조금 더 양이 많게 공부를 하면 이게 조금 더 내용이 확고해집니다. 여러분들이 처음 1학년 때 봤을 때 그 자기 전공의 내용이랑 4학년이 돼서 모든 지식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전공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양이 많더라도 잘 참고 공부를 하시고, 양이 많긴 하지만 100점을 맞으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, 그다음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거 너무 먼 일인가? 너무 마시멜로 너무 나중에 내용의 일인가? 저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게 쓸모 없으면 그 다 나중에 휘발되는 거잖아요. 근데 생물학의 내용은 약대나 뭐 의대나 뭐 치대 이런 데 들어가서 굉장한 베이스가 됩니다.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게 생물이잖아요. 약을 먹는 것도 생물 중에서 사람이 먹는 걸 다루는 건데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공부할 때도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잘 되고 뭐 시험을 잘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. 그래서 시험에 이 여러분들이 편입에 들어가는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피와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캠벨은 크게 이제 상권과 학원으로 되어 있어요. 상권에는 세포생물학, 분자생물학, 동물생리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책을 다시 상권을 3개로 나눠가지고 총 3개의 책으로 만들 거고 하나의 내용당 20일 정도의 강의 하루당 3회차의 강의라고 했죠. 그래서 각 권당 60회차 정도의 강의로 구성하겠습니다. 내용이 확 많아지죠. 캠벨 전체를 한 48시간인데 캠벨 전체를 거의 210시간 한 4-5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만큼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. 이것만 공부하면 편집생물학을 비롯해서 여러분 MD 시험까지 다 잘 볼 수 있는 생물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가 될 거야. 학원은 이제 식생문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학원은 상권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. 교재는 총 1권이고요. 30회차의 강의가 되겠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식은 식물생리학. 식물생리학. 그다음에 생은 생태학. 분은 분류. 진은 진화. 이런 내용이고 다 시험에 잘 나와. 고등학교 때도 다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공부했는데 그 고등학교 수능에 유전학의 킬러 문항 아시죠? 걔는 공부를 많이 해도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꼬여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실수를 하나 틀리는 그런 내용인데 여긴 그렇지 않아. 식물생리학이나 생태학 같은 경우는 어려워 보이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와 시험에 잘 나오는 기본적인 지식을 암기한다면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나오고 실제 여기서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되는 파트다. 오히려 뭐 분자생물학보다는 이 파트가 공부한 내용 대비 정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핵심 생물학을 할 거고 어떤 타임테이블로 할지는 이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여력이 된다면 생화학을 따로 보는 학교가 있어서 이 내용을 할 거고 그거는 제가 강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2024년도, 25년도 모의고사 기출은 이제 11월 지금부터 12월 10일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할 거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캠벨 기본반 내용을 찍을 거예요. 2달에 걸쳐서 1월까지는 완강될 테니까 들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표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케줄을 좀 짜보세요. 나는 기본반 내용 다 돼 있다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2025년 1월부터는 핵심 생물학을 5달에 걸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요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, 이론 강의, 핵심 생물이랑 기본 생물학을 배운 다음에 할 건데 문제풀이는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요 일반 생물학 문제죠.
그러니까 4개의 파트, 세포생물학, 분자생물학, 동물생리학, 식생분진을 핵심 생물학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, 얘를 제가 파트별로 나눠서 할 거고, 그 다음에 유사문제, 그다음에 제가 내는 어떤 모의고사의 문제 일부를 모아가지고 4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.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커버가 되겠죠.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유전학 문제는 따로 뺄 예정이야. 원래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따로 빼겠다. 왜냐하면 유전학을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. 안 보는 학교도 있고, 그 다음에 얘가 난이도가 조금 있어. 또 수학적 베이스가 없거나 유전학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한 학생은 공부를 10시간 했는데 한 문제도 못 맞출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권을 주는 거야. 내가 생물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나머지 암기는 다 잘 돼 있어. 그런 학생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지. 근데 나는 지금 막 뒤죽박죽이야. 생물이 잘 모르겠어. 암기하기도 벅차. 그런 학생들한테는 유전학 파트가 좀 계륵 같은, 아니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파트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뗐습니다. 그래서 여력이 되면 듣는 게 좋지만 나는 지금 생물 공부가 너무 벅차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유전학은 따로 빼고 얘를 포기해도 되는, 포기하지 마세요. 되는 파트라 생각해서 따로 뺐습니다. 난이도는 이제 고등학교 수능도 좀 어렵긴 어려워. 그보다 더 기본적인 내용부터 유전학 전반에 걸친 전공서적이 나오는 문제까지 이렇게 쭉 다루는 하나의 유전학 강의를, 문제풀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정리가 되면은 또 모의고사를 보고 싶잖아요. 그래서 모의고사나 학교별 기출풀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의고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5, 26도 한 3회 정도 할 예정이고, 학교별 기출은 우리 아까 앞에서 중앙대나 경희대 2024년도, 2023년도, 2022년도 이렇게 했는데 1년도랑 2025년도에서 5개년으로 완성해 드릴 거고, 그 다음에 올해는 제가 저희 학원에서 다른 학교들의 기출문제도 모아서 기출의 풀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. 그 해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완벽 대비가 되겠죠. 그래서 문제풀이는 원래 이론이 다 끝난 다음에 들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의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나는 뭐 굳이 지금 이론이 다 안 되는데 문제 풀기 싫어 하면은 나중에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이제 8월에 이제 뭐 MD와 같은 어떤 시험이 있어. 그래서 그런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풀이를 좀 당겼어. 4월부터 해서 7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미리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또 스케줄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고, 유전학은 6월, 7월에 또 찍어 놓을 테니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.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험이 끝나고 이론이 다 끝나면 학교별 기출이랑 모의고사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대로 된다면 이제 제가 11월이랑 12월 이런 때는 비워놨거든요. 복습을 위한 시간으로 쓰시든지, 아니면 이 타임테이블이 조금 뒤로 간 사람은 뒤쪽에서 나머지 강의들을 들으시면 되겠죠.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이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